국내 정치 세력과 결탁한 토건 세력이 온 나라를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에도 어김없이 국민의힘 토건 세력이 등장합니다. 거대한 국기문란과 부정부패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비리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자, 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1위를 했습니다. 이 경선에서 1위를 했는데 계속 과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러다가는 결선 필요 없이 그냥 그렇죠. 지금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사실 이재명 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혹과는 무관하게 제주, 그다음에 PK,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다 50%를 한참 상회하는 그런 득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세를 지금 굳혀가고 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인천이 있고 그다음에 49만 명의 선거인단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선으로 바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지금의 어떤 흐름으로 본다면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다른 변화의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경선은 마무리 단계로 이렇게 흘러간다, 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여론조사들도 봐도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이재명 지사에게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라는 추측들이 많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도를 좀 보게 되면 대선 후보 적합도 5% 이상 후보를 기재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29% 나옵니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17%이거든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피하지 않고 정면 대응하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개발에 참여한 민간 영역의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하는 부분은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정치인들의 일방적 억지 주장과 가짜 뉴스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그 내부자들 영화 속 그 추억은 이제 정말 과거가 되었다. 국민의힘 정신 차리시고요. 네, 국민의힘 정신 차리시고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오늘 2차 선거인단 경선 투표 결과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서 지역별로 했던 경선은 이제 권리당원, 대의원 위주여서 좀 지지층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선거인단은 일반 당원, 국민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여론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지금까지 36만, 이재명 후보가 36만 명이고 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그 23만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12만 9천 표 차이 나던데, 오늘 아시는 대로 인천이 해봐야 뭐 2만 표일 테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선거인단인데 네. 오늘 50만, 49만 얼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거는 아까 김관호 교수께서 뭐 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큰 흐름과 같이 갈 거다. 큰 영향이 없다. 뭐 우리가 가장 크게 변수로 보는 게 결국 대장동 의혹인데, 이게 뭐 드러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 성향에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뭐가 드러날 때까지는 아마 요동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야,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다 좋은데 뭐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죠. 야당도 잘못하면. 근데 저는 저는 뭐 적절치 않다고 보는 이유가, 어찌됐건 민간의 그 업자들이 오랫동안 그 대장동을 노려왔던 부동산 작전 세력들이 그대로 옮겨와서 아주 유동규 밑에 들어가서 배당 이익만 4,040억이요. 분양이익까지 치면은 8,500억 정도를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을 취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사인한 분이 저렇게 나는 민간의 업체에서는 저는 모르겠다 하시는 책임을, 이런 거는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그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제 슈퍼위크 선거인단 50만 명의 향배 표가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3차 슈퍼위크를 가서 결정이 될지, 아니면 바로 어떻게 결선 필요 없이 가게 될지 주목이 좀 되는데요. 이재명 캠프 관계자와 얘기를 좀 나눠보니 이랬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개표 결과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동 의혹 얘기를 좀 더 이재명 지사 이 후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야권의 이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사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뭔가 걷어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 국감장에서요 이런 사진을 들고 야당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지사 들어계시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권한 내용도 들어있죠. 여기서부터 대장동 게이트 시작된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분들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운명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일부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끝까지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는 도원결의 의혹까지 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얘기한 건데요. 죽을 때까지 의리를 지킨다는 얘기를 나눴다. 누구냐? 자, 정진상 이재명 캠프 비서실 부실장,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그리고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이렇게 도원결의를 맺고 펀드를 만들고 구조를 짰다. 이렇게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박수영 의원 측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반대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저렇게 의혹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련자들이인 것이고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서 프레임을 구성해가지고 이재명 지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운명 공동체다, 뭐 경제 공동체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런 특혜를 주는 데 있어서 지시했느냐, 암묵적 묵인을 했느냐, 아니면 뭐 그거 관련해서 뭐 경제적인 이득을 받느냐, 이 부분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가 윤석열 후보에게 손준성 검사와 뭐 법률 공동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엮어서 뭐 뭔가를 이렇게 프레임을 하고 연기를 뿌리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와닿느냐 그러면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증거를 갖고서 얘기하는 때 가장 힘이 받쳐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진욱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 대변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국민의힘 게이트란 게 확실해지자 이재명 캠프 인사들을 진흙탕에 끌어들여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캠프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 이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됐습니다. 그 원래 좀 측근들이 가는 자리 아니에요? 아, 측근이라고 아닌가? 그러면 그 병부 산하 기관에 구수 중간 그래요? 간부가 다 측근이면 예. 측근 미어 터지겠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저의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의 정치 활동 사무실에 뭐 집기 사는 걸 도움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문제 제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가요? 아니, 저의 주변에 문제가 있다 뭐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들으셨고 이제 내부 분위기에도 이런 기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맥락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과거 SNS도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과거 SNS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가 측근임을 나타내는 암시하는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게시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변호사님. 예.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지사는 측근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자르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측근이냐 아니냐도 중요하겠지만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면서 한 얘기가 있죠. 이 설계자는 본인이고 실행자는 유동규다. 그럼 업무상 배임의 공범 여부가 이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면 이제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배임죄가 성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측근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설계자와 이제 실행자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법률적 책임을 질 때는. 근데 이제 정치적 운명 공동체냐 이 부분을 보자면 유동규 씨라는 분은 원래 그냥 건설사에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선 씨, 이재명 후보의 형님이죠. 그 이재선 씨와 김혜경 씨 부인의 녹취록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건설사에 일하는 사람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 후보를 도와주고 선거에서 이겨서 공직에 입성을 하게 된 거지 유동규 씨가 그전에 공무원이었던 사람 아니잖아요. 선거에 도움을 주고 나서 인수위에 그 뭐 건설 분과 관사를 하다가 그다음에 공무원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를 도와준 사람은
확실한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토론회 할 때 이게 또 거짓말인지 말바꾼짓인지 모르겠지만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이러다가 다시 물으니까 선거를 도와준 사실은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을 바꾸신 것 같은데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 측근 아닌가요? 선거 도와주고 나서 인수위 갔다가 공무원이 처음 된 사람이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일까요?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고위직이죠. 아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법률적 책임을 질 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가 문제지 이재명 후보가 설계자는 나고 그다음에 실행자는 이 사람이다. 유동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면 공범이 성립되는 데는 측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수님, 이런 겁니다. 지금 유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오후 늦은 오후가 되면은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정해질 거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이 비위가 발견됐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내가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경기 서울 판세, 그리고 수도권 여론조사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유동규 이제 전 본부장 같은 경우가 측근이다 아니다. 이건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요. 측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꾸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근접성, 이거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어떻게 해도 임명권자였거든요. 고위직에 임명을 한 부분이고 또 본인이 이 유동규 씨의 문제가 발생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정치적 책임이고 또 법적 책임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이 법적 책임을 얘기하려면 사실상 여기에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는 어떤 지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이것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도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어떻게 해도 이거는 본인에게 유리할 수는 없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가까이 뒀던 사람이 문제가 만들어내는 어떤 주역의 역할을 했다고 이제 확인이 된다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유권자들이 심각하게 보느냐가 지지율의 향배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기 유동규 씨와 이재명 후보의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거리를 두려고 하고 하겠지만 명확한 사실은 선거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2006년도에 이재명 씨가 당시 변호사가 성남시장에 나가서 떨어졌어요. 200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 떨어졌어요. 이재명 지사의 선거 역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인 생활에 변호사 이재명이요. 네. 그때 도움 준 게 유동규 씨야. 왜? 분당구 정자동에서 리모델링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한 거예요. 분당이 그때 어떤 데입니까? 한나라당의 아성이에요. 거기서 변호사가 공동주택에 큰 법안에 도움을 주니까 얼마나 지지를 몰아준 거예요.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2010년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간사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주 친할 수밖에 없는 12년, 13년 전후 동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니라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과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